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UAE 초대형 잭팟 빌 게이츠도 쓸어 담는 이 주식 10배 더 대박 납니다. 이 원전 UAE 초대형 잭팟 없고 오를 수 있을 만한 원전 주식 대장주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7,4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 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전 UAE 초대형 잭팟 빌 게이츠도 쓸어 담는 이 주식 10배 더 대박 납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UAE를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은 MOU 전략적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 아랍에미리트는 최고의 파트너다. 원전, 수소, 방산 30여 건 MOU를 체결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중요 인사들이 국빈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를 찾고 원자력, 에너지, 방산, 투자 4개 분야의 투자 유치를 진행을 했고, 양국 정상 입석하에 체결된 MOU만 13건, 이 밖에 부처라든가 기업 간에 체결된 MOU만 30건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MOU를 체결을 한 거죠. 그리고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넘어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원전을 더 설치하자, 이거를 넘어서서 제3국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아닌 다른 중동 국가에 같이 원전 수출을 하자. 왜냐면 혼자 가는 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 야 내가 응? 보증을 서고, 야 진짜 괜찮아, 같이 한번 원전 이거 진짜 써봐 했을 때 다른 국가가 좀 더 신뢰도 높지 않겠어? 그래서 함께 공동 원전 진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보건, 의료, 스마트팜, 수소 등 미래 산업 핵심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UAE 국빈 방문으로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근데 단연 이 30개가 넘는 MOU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서로 관계를 시작했었던 바라카 원전이고, 바로 제3국의 공동 원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걸 어떻게 하냐? 보시면 바라카 원전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카 원전을 직접 방문을 했고요. 추가 원전 협력해 제3국 수출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각국 정상이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함께 찾으면서 원전 분야 양국 협력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을 기념하고 4호기 건설 진행 현황을 점검을 하면서 사실상 함께 방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수출 1호 원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바라카에 이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 아랍에미리트와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원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대통령의 40조 투자도 원자력, 에너지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추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40조 투자할게, 뭐 투자해가지고 같이 원전이랑 에너지 한번 잘 이겨내보자, 수출도 해가지고 우리 수익도 좀 많이 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UAE,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추가적인 원전 분야 협력 추진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상 이번에
UAE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MOU를 맺었지만 이 MOU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라고 한다면 결국 원전 협약이었다. 근데 원전 중에서도 뭐다? 우리를 아랍에미리트에 다시 한번 수출하고 원전을 더 짓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제3국의 중동 국가에 같이 수출하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기가 앞으로는 정말 20기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요, 왜 이렇게 원전에 목숨을 겁니까?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원전이 대체 뭐길래? 원전이 얼마나 좋길래? 원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지금 원전에 목숨을 겁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바로 원전입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소로 원전이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아, 원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서 하는 소리구나.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비중은 전 세계의 약 10에서 14에서 15% 수준으로 뭐 대략 한 뭐 6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전 세계 6분의 1의 전기를 원전으로 생산하는구나. 그리고 프랑스는 약 76%, 대한민국 약 31% 전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분의 1의 전기를 어디서? 예, 원전에서 충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없앤다면 3분의 1의 전기는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뭐 원전을 없애면 아예 나라가 안 굴러가겠죠. 전 세계에는 약 445개의 상업발전 원자로가 있고 실제 가동률은 한 70% 수준인데 상업발전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을 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들어가는 전력의 10%가 원자력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업 발전에만 해도 10분의 1 이상이 쓰이고 있는 게 원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원전이 뭐 얼마나 대단히 전기를 생산하길래 원전이 뭐 3분의 1이나 충당을 하고 프랑스는 76%나 충당을 합니까? 원자로는 평균 한 기당 미국 기준은 50만 가구를 감당합니다. 한 개당. 세계 기준에서는 한 기당 약 170만 가구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요. 한국 기준에서는 약 140만 가구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원전이 한 기만 있어도 엄청난 양의 국민과 엄청난 양의 가구를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만큼 전력량이 대단하구나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전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전력량을 생산하는지는 뭐 대충 알았어요. 대충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생산하는데요?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죠. 어떻게 생산하길래 좋다고 하느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이 어떻게 생산하길래 효율적이냐? 아니, 솔직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전이 아니더라도 뭐 수소 발전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화력 발전도 있고, 물론 이게 탄소가 나오지만 그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원전이냐,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 이게 흔히 우리가 원전을 사용할 때 쓰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소로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전 발전을 하는데 이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 우리는 이 원전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핵분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데 모르겠죠. 우라늄 235 1g에서 이 모든 게 핵분열을 끝내면 양질의 석탄 3톤을 태운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뭔 사라고요? 우라늄 235를 1g 모두 핵분열하면 양질의 석탄 3톤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소량에서 석탄에 정말 대량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만 봐도 엄청난 효율성이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이 우라늄 뭐 이 그람 수만 볼 게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석탄을 채굴해야겠죠. 그리고 석탄을 옮겨야겠죠. 그리고 석탄을 또 태워야겠죠. 네, 그리고 연소하면서 또 탄소 나오니까 탄소를 또 정화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가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러니까 석탄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 많이 드는 석탄을 가져오고 활용하고 태우고 하는데 에너지로 만드는 동안 사실상 비용이 정말 많이 들더라. 그러다 보니까 효율로 봐도 우라늄이 낫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100만 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1일에 약 4kg의 우라늄 235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4kg이라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헬스장 가거나 하면은 가볍게 좀 드는 무게의 어, 덤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덤벨 정도의 우라늄을 소비를 하는데 석탄으로 바꾸면 그게 얼마 정도다? 예, 12,000톤에 가깝다. 말이 안 되는 규모죠. 4kg와 12,000톤 비교해 보면은 누가 봐도 나도 이 우라늄 4kg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소로는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g과 석탄 3톤, 그리고 4kg와 12,000톤, 이것만 비교해 봐도 원전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우라늄을 태우면서 핵분열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나요? 이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핵분열하면 전기가 생겨?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원전의 원리입니다.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닷물입니다. 이게 바닷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핵분열을 일으키는 이 연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을 이 배수관으로 쏩니다. 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우라늄의 핵분열을 일으켜요. 그럼 엄청난 열이 나겠죠? 그 엄청난 열로 여기 있는 물을 끓입니다. 물을 펄펄펄 끓여요. 끓이면 그 수증기가 생기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 보시면 터빈이 있죠?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터빈이 돌면서 이 발전기에 전기가 생산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다? 이 수증기가 다시 내려오면은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은 바닷물 관이 있습니다. 이 바닷물 관이 뭐냐 한다면은 이 찬물을 안에 넣어서 이 관을 차갑게 만들면서 이 수증기를 다시 물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네, 물론 이 방사능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 물과 해수는 섞이지 않겠죠. 그냥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수증기가 된 상태에서 터빈을 돌리고 나서 내려오면 다시 온도를 낮춰서 물로 만들어지고요. 이 물로 만들어진 거를 다시 쏴서 다시 수증기, 다시 터빈, 다시 차갑게 수증기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료봉도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이 냉각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배출이 뭐가 있느냐. 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원자 방사능에 노출되냐? 노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돌리면서 탄소가 나오냐? 탄소가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수증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 및 오염물질 배출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같다 보이는데 최근에 좀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원전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방사능 유출되면은 이거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진짜 좋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거가 위험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상 원전의 안정성입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규모 6.5 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는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6.5가 어느 수준이냐? 그냥 한반도가 거의 쪼개질 수준의 지진에도
원전만큼은 터지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난다고 해서 원전이 폭발하고 지진 난다고 해서 원전이 문제가 생기고 할 일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진동이 감지되면은 자동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할 수 있도록 자동 정지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과거에 정말 위험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건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제5방벽으로 안전하게 짓지 않았고요. 2011년도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근데 쓰나미가 덮쳐서 문제가 된 게 뭐냐? 건물의 내부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그 정도로 가볍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모두 다 뭐가 문제였냐면은 안전하게 짓지 않았다. 사실상 단단하게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 쓰나미가 이 원전을 덮쳐서 대한민국에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전력이 차단이 되더라도 냉각수 공급이 가능해 후쿠시마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요. 제5방벽으로 단단하게 짓기 때문에 체르노빌처럼 외부로 방사능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원전에 대해서 걱정할 곳이 아니다. 정말 안전하게 지었고 사실상 지진이나 쓰나미에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고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원전은 믿을만 하네. 오케이. 근데 굳이 지금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왜 중동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원전을. 다른 곳도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입니다. 왜 원전을 중동에 7년간 10배 커지는 원전 시장입니다. K건설 제2 중동 특수를 노립니다. 중동 원전 용량은 현재 2025년까지 6배, 2030년까지 현재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 그렇구나. 중동만 봤을 때 원전 시장이 최소 10배 이상 늘어나니까 그 10배 솔직히 뭐 반만 먹어도 엄청난 대박 아니냐. 그런 생각에 중동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각각 12조 4조 원 규모의 수주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사우디는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도 5월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의 원전 건설 의사 입찰 참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야, 너네 원전 건설할 생각 있어? 너 참여할 생각 있어? 입찰할 생각 있어? 라고 요청서를 제출한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원전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거죠. 특히 유럽연합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2022년 7월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의 조건부로 포함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죠. 이제는 원전이 다른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다. 태양광, 풍력, 수열, 수력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특히 중동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성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원전을 뭐 대한민국만 열심히 난리치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누구? 빌 게이츠도 정말 진심입니다. 빌 게이츠가 기후 위기에 원전이 답이다. 이대로 가면 1.5도 한도 목표 실패다. 이게 뭔 소리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지금의 화석연료 사용 흐름으로는 우리가 파리 협약에 얘기를 했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달성을 하려면 엄청나게 안전한 원전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달성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의 답은 원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직접 원자력 혁신 업체 테라파워를 운영하고요. 기후위기 기술 혁신 지원 투자 업체 브레이크스루 에너지를 만들어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이미 진심을 다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원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투자 업체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의 첫 번째 원전이 2030년 미국 와이오밍주에 가동이 될 것이며 비용이 엄청 낮고 안전할 것이다. 이만한 원전이 있겠느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빌 게이츠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빌 게이츠도 어떻게 보면은 원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사실상 뭐 이렇게 원전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탈원전, 말 그대로 원전을 빼자라고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그러면은 원전이 뭐 안 좋아서 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봤습니다. 탈원전 왜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탈원전의 대표적인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계획 보류. 벨기에도 원전 2기 수명 10년 연장했습니다. 아, 원전 왜 탈원전 하냐고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보류하고 연장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벨기에가 2025년 목표했던 탈원전 계획을 뒤집고 주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10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자국에 있는 원자로 총 7기 가운데 도월 4호기와 티양주 3호기, 이 원자로 2기를 가동을 연장을 했고요. 원래 2003년도에 정말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탈원전을 선언을 했고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 2022년에서 3년 넘어가면서 너무 힘든 걸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서 원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원하던 나라들도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이제는 원전을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솔직히 원전이 뭐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나쁜 얘기 없나요? 솔직히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쁜 얘기 뭐 있냐면은 이거 하나 있죠. 웨스팅하우스 소송입니다. 우리 허가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원전 회사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21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대상으로 한국형 원전 APR 1400 수출 제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왜 소송을 했냐? 웨스팅하우스는 APR 1400에 우리 기술이 적용됐으니 한국이 다른 나라의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 기술을 쓰는데 왜 니들이 마음대로 수출을 해? 라고 물어본 건데 원래 2009년 한전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 이 바라카 원전 수준에 참여를 했을 때 한수원이 뭐라고 했냐? 기술 자문료를 지급하고 그러면 나 써도 돼? 수출한다? 웨스팅하우스가 그래 수출해. 너네 돈 냈으니까 너네 그냥 이제 마음대로 수출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다? 원자료 3대 핵심 기술이 국산화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웨스팅하우스 기술력 안 쓴다는 소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 너네 옛날에 배워갔으니까 뭐 그것도 우리 기술의 일부분 아니겠어? 돈 좀 내.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웨스팅하우스 소송 절충임박입니다.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그냥 협상을 좀 보고 있지 않나 하고 있고요.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소송 전 절충임박입니다. 그냥 서로 윈윈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소송전이 한창인 가운데 결국 양사 합의를 통한 윈윈 제휴로 일단락 전망. 그러니까 소송을 했지만 뭐 문제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날 것 같다라는 거죠. 원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절충안이 논의 중인 것이고요. 야, 우리가 좀 떼줄게. 그거 가져가고 소송 치화하고 조용히 끝내자. 소송전이 한미 원전 업계 간의 대립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한수원을 웨스팅하우스가 견제한 것 같다. 이건 한국과 미국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대한민국을 질투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아, 그렇구나. 리스크도 없고 이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하면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물어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은 원전 팀코리아에 포함된 기업 중 하나고요. UAE 바라카 원전에서 UAE 원전 사업 성공을 위해 꾸려진 팀코리아 한전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기술은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에 이 선반영 기대감이 주가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원전 수주 기대감의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팀 코리아 기업 중 하나는 뭐 내가 알고 있어야지. 두 번째입니다. 원전의 원래 대장주 역할을 하던 G2파워입니다. G2파워가 원전 활성화 기대감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었죠. 수배 전반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전기기의 연구 개발과 제조 생산을 영위하고 있고요. 아마 이 수배 전반 관련해서 수혜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 우간다, 체코 수주 기대감에 지속적인 수혜가 있었고 원전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UAE 팀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면은 원전 관련 발표 기대감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한전 기술이고요. 충분히 지금 눌림목에서 반등이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2 파워입니다. 충분히 주가 상승 나오다가 눌림목 나오는데 UAE 발표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한 대로 UAE 팀이 한국에 돌아오면 충분히 언급이 나오고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G2파워 알겠는데 이 종목들 말고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를 하는데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입력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들어가더라도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무료로 모든 정보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료로 꼭꼭꼭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그다음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로 제 실전 매매 기법과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1월 17일, 16일, 13일, 10일, 11일 추천주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추천주도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OTT 오늘 이슈가 있었다. 그럼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입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